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 채널 영상 중에 가장 솔직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좀 결이 다를 거예요. 제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25년이죠? 거의 10년이 넘었죠? 11년인가요? 12년? 아무튼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월급 없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넌 10년 동안 월급 없이 어떻게 살았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되고, 제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라기보다 생존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좋을 거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나올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 제외하고요. 월급 받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만한 내용,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10년 동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힘들었죠. 세상에 남의 돈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이제 슬슬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 나이대가 되면,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를 제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어리진 않거든요. 제가 81년생이니까 40 중반이죠? 네. 곧 50이에요.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또래나 친구분들을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죠. 아, 내가 이거 언제까지 다녀야 돼? 다녀야죠. 근데 100세 시대야. 그래서 막연하게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를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아직 어, 준비가 안 돼 있죠. 맞아요. 월급 없이 산다는 건 힘든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미생에서. 네. 야, 직장이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다. 네. 지옥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이 직장인이라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월급 없이 생활을 하게 될 거다. 맞잖아요. 100세 시대고 은퇴를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겠죠? 그게 자이던 타이던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회사에서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버티면 되겠지. 근데 결국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선배죠. 그만두고 10년 동안 생존한 저는 어떻게 보면 선배 아닌가요? 네, 선배죠. 저 10년 넘게 지금 이 지옥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존을 했을까? 월급 없이 생존을 하려면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안 건데 브랜딩이 돼야 됩니다.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은퇴 이후에, 그러니까 월급 없이 살려면, 네, 프리랜서든 뭐든 돈을 벌려면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내 상품 혹은 내 서비스 어떤 것이든 제공을 해야 내가 돈을 벌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걸 잘 하려면 브랜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그 브랜딩 어떻게 하는 거지? 저도 지나고 나서 안 거예요. 이거 되게 뻔할 수 있어요. 성실성이죠. 꾸준한 끈기, 포기하지 않는 것. 사실 이거와 반대되는 내용의 책도 있어요. 성실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떤 노력을 할 때 그 방향이 중요하지, 방향이 잘못되면 네가 성실히 노력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관점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꾸준한 끈기,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플러스 중요해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쓰죠. 아웃풋, 어떤 결과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꾸준히 했을 때, 이거를 꾸준히 하고 시간이 쌓였을 때, 그때 브랜딩이 된다. 그때 돈이 벌리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거 들고 있을까요? 저도 이게 이렇게 칠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따라해본 건데 되게 작다, 그죠? 아무튼 꾸준한 끈기 플러스 아웃풋이면 브랜딩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짧은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한 몇 년은 있어야죠. 아웃풋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오랜 기간이 걸리죠. 어떤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인풋을 합니다. 인풋이라는 건 학습이에요. 뭐 강의를 보고 공부한다던가. 제가 지금 투자 쪽에 있잖아요. 그럼 제 투자의 예시를 들면 투자 공부를 하는 거죠. 투자 관련된 책, 주식, 코인 이런 투자 관련된 어떤 책들을 보고 혹은 강의들을 보고 내가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걸 인풋이죠. 인풋. 쌓는 거죠, 계속. 근데 이 인풋만 계속하면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또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는 게임 사업을 했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월급 없이 살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의 기간은 게임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 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그럼 게임 만드는 기간 동안은 아무도 안 알아주죠. 그렇지 않아요? 아웃풋이 없으니까. 자, 이게 왜 성공의 비결인지, 이게 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줬는지 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게임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2014년에 와이프랑 같이 둘 다 백수가 돼서 결혼하자마자 둘 다 자발적 백수가 됐어요. 2013년에요. 11월이죠. 결혼과 동시에 둘이 백수야. 통내 잔고는 약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300만 원. 그때 뭐 했냐? 아,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우리 먹고 살아보자.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뭐 제작 기간이 1년, 뭐 2년 정말 뭐 엄청난 대작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한 2주 혹은 하루 만에 만든 게임도 만들었어요. 정말 제작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게임들을 만들어서 올렸죠. 올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다 계속 우리를 알렸습니다.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요. 어때요? 우리 미니게임 만들었어요. 어때요? 재밌지 않을까요? 물론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이렇게 미니게임을 계속 올리고 우리 회사 이름을 알리다 보니까 즉 계속 아웃풋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구글 플레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보자고. 왜냐면 그때 당시 구글 플레이에서는 소규모로 만드는 어떤 인디 게임에 대한 개발을 지원해야겠다 이런 니즈가 있는데 우리 팀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구글에 잘 보여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글에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임을 구글에서 밀어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괜찮은 성공을 거뒀죠. 물론 그때 당시 기준에서 게임을 잘 만들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런 구글의 도움 없이 제가 만든 게임이 유료 1등을 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1등을 했고 그 게임 이름은 무한 더 던전이에요. 물론 지금은 스토어에 내려가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아무튼 무한 더 던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게임을 서비스했다. 자발적으로 유료 1위를 만든 게임. 그 게임으로 몇 억을 벌었습니다. 결국 어떤 작은 성공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제가 성공을 거뒀던 거는 이거죠. 계속 실패하더라도 계속 게임을 만들어냈고 계속 알렸고 미니게임들이요. 그래서 결국 구글 플레이라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거를 저는 덥석 물었고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럼 이 이유 이야기가 또 슬프죠. 그래서 게임으로 저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모바일 게임 만들면 되네. 야, 게임 하나 만들었는데 막 5억 벌었어. 그럼 다음 게임도 뭐 못해도 인력 벌지 않을까? 그 다음 게임도 벌 테고 아니면 더 잘 벌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제 게임 제작 역량이 낮다는 걸 알았어요. 내는 게임 족족 계속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을 한 거죠.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점점 매출이 줄었습니다. 한때는 하루에 1,000만 원도 벌었었어요. 하루에 1,000만 원. 그러다가 한 달에 1,000만 원으로 줄었다가요. 어느 순간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버는 기간이 왔더라. 그때가 2020년 그 정도였어요. 네.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그래서 코로나 때 매출이 확 줄어가지고 지원금도 받았어요. 왜? 어려운 자영업자니까. 아무튼 근데 그 시절에 제가 뭘 했냐면은 유튜브를 해볼까?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채널이에요. 이 채널의 가장 오래된 영상을 보시면 물론 아주 오래된 영상은 제가 너무나 영상이 처참해서 잘 못 만들어서 비공개지만 가로 돌아가 보시면 게임 관련된 영상을 올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개발 관련돼서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 2020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왜? 유튜브로 돈을 벌어보려고.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하지만 계속 올렸어요. 네.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더디지만 계속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서 연락이 왔느냐? 클래스 101. 제 컨텐츠를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제가 지금 주식, 코인 자동매매 컨텐츠를 판매하고 있는데 주로 클래스 101이랑 연계가 되어 있죠. 클래스 101과의 첫 만남이 21년도였어요. 21년도. 그러니까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지난 다음에 연락이 온 거죠. 연락이 어떻게 왔느냐? 개발자님, 게임 개발 강의를 클래스 101에 런칭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 게임 개발 강의를 클래스 101에 런칭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왔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일단 돈이 안 불렸죠?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벌었으니까. 유튜브도 시원찮아요. 유튜브도 돈이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돈을 벌지? 그때 제가 시작했던 게 코인 자동 매매 봇을 만드는 거였어요. 코인 투자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자동 매매화 시키면, 시스템화 시키면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코인 자동 매매 컨텐츠들을 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잘하진 못했죠. 제가 어떤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개발자였으니까요. 그래서 클래스 101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게 떠올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코인 자동 매매, 코인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만큼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돈만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을 만드는 게 나을까? 아무래도 게임 개발 오래 했으니까 게임 쪽이 내 전문 분야긴 한데 아무래도 돈 쪽을 생각하면 코인인 거야. 코인 자동 매매인 거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만드는 코인 자동 매매부 클래스를 만들자고 역제안을 냈죠. 제가 코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하시는 거 어떨까요? 근데 클래스 오너 입장에서는 코인 개발 쪽에선 저는 뭐예요? 듣보잡이죠. 문외한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 블로그에 글이 몇 개 있다 보니 네. 그럼 그러실까요? 다행히 그 담당자가 받아줘서 그래서 클래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클래스? 파이썬 코인 자동 매매부 만들기 클래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강의를 팔았는데 이게 돈이 되더라고요. 이게 돈이 된다. 즉 강의팔이가 돈이 되는구나. 그걸 또 안 거죠. 자, 강의팔이라는 게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 거 알아요. 왜냐면 사기꾼들이 너무 많거든. 물론 어떤 분 입장에서는 제가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저는 클래스를 되게 진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에르 평이 되게 좋았어요. 위에르 평이 좋았고 그래서 그게 이후 클래스를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죠. 왜냐면 난 되게 진심으로 했거든요. 이 자동 매매에 대해서 진심으로 만들었어요. 강의도 열심히 만들었고 물론 제가 개발자다 보니 제가 만든 전략이 뭐 이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본다기보다 가끔 그 유튜브 댓글에 악플이 달립니다. 악플. 야, 이렇게 좋은 전략이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이걸 왜 공개하고 앉아있냐. 야, 너 투자 이렇게 좋은 거면 너 혼자 하지 왜 알리고 있어. 자,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돈 벌려고 합니다. 돈 벌려고. 강의 팔아야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야. 콘텐츠를 내가 판매를 해야 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나 이게 전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백수예요, 백수. 그러면 돈을 벌어야 나도 제 딸도 먹고 제 딸을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강의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좀 투자로 돈을 벌고 있어? 저 돈 벌고 있잖아요. 제가 공개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 영상 혹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수익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손실 공개도 하죠. 그거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수익금 그게 얼마 안 돼요. 왜냐면 내 투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제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고 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이게 일부 악플에 제가 좀 긁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렇습니다. 강의팔이라고 물어보시면 맞아요. 강의팔이에요. 강의 팔려고 열심히 지금 계속 꼬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좋거든요. 파이썬 자동 매매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제 영상마다 제가 계속 유도를 하죠. 걔만 블로그 와라. 걔만 블로그 와서 이거 좋으니까 해봐. 결제해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정말 실제로 제 클래스 듣고 제 컨텐츠 접하고 투자 인생이 바뀌었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존재하시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위심의 눈초리로 보냐 이거죠. 물론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무리수가 있는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뭐 어쩌겠어요. 강의팔이의 숙명이죠.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좀 와봐. 그래서 파이썬 자동매매 해봐. 괜찮잖아요. 자, 그래서 파이썬 자동매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 건데 괜히 지웠다. 자, 아까 제가 제 성공 비결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존했던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퍼스널 브랜딩이 좀 됐다. 물론 듣보잡이긴 하지만 근데 그 비결이 뭐다? 꾸준하게 아웃풋을 냈기 때문에. 개마나 검색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겠죠. 근데 지금 검색하면 블로그에 글이 300개가 넘어요. 유튜브 영상도 100개가 넘어 투자 관련돼서. 그래서 들어왔다가 얘 좀 뭐 아나? 솔직히 잘 모르지만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브랜딩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정말 몇 년 동안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자, 조회수 보시면 많지가 않습니다. 포기할 법도 가능한 조회 수준이에요. 자, 유튜브 자체 수익 얼마인지 아세요? 제 구독자 10,000명이고
영상 하나 올려봤자 많아봤자 1000조회수 나와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냐?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얼마일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 아시죠? 한 3만원? 얼마 안 돼요. 최근에 5만원 됐나? 최근에 뭐 갑자기 터진 영상 있으면 뭐 7만원, 뭐 10만원 벌 수도 있지만 한 달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생활 먹고 살아요?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그쵸. 유튜브에서 랜딩 페이지로 이게 링크 해가지고 제 콘텐츠를 파는 거죠. 아무튼 제가 듣보잡에서, 지금도 듣보잡이긴 하지만 완전 듣보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악플을 달거나 무시하시려면 너 듣보잡이잖아 이렇게 악플을 달려고 지금 마음 먹었다면 적어도 저보다 구독자가 많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저 구독자 10,000명 됐어요.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 언더면 달지 마. 한 10,000명 이상이 달면은 제 듣보잡 맞죠? 인정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10,000명 만들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몇 년이 걸렸는데요. 자, 아무튼 파이썬 좀 투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 모든 영상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파이썬 자동매매 하시라. 즉 시스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필수죠. 필수 아닌데요? 이러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투자가 필수다. 그러면 투자의 필수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투자 필수는 자동매매다. 자동매매. 왜냐면 우리는 사고 파는 걸 못하니까. 그리고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전략을 만들어야 전략. 아무 전략 없이 투자를 하면 뭐다? 뭐예요? 내동매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고 파는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사고 팔아야 된다. 근데 자, 이거 동의하세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투자 전략을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 이거 동의하시죠? 투자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 그럼 투자 전략, 투자 시나리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잖아요. 전략대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이퀄 사고 파는 거잖아요. 사고 팔기. 근데 이 사고 팔기를 어떻게 더 잘할까잖아요. 어떻게 더 싸게 사고 어떻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게 전략이잖아요. 투자 전략. 아닌가요? 물론 적립식 투자가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난 적립식 투자만 하면 돼.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인정. 그래서 괜찮아. 난 지금 이대로 쭉 가면 될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실만 입더라.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해. 이게 언제 반토막 날지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은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전략 이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 동적 자산 배분 전략 뭐예요? 사고 파는 거죠. 리밸런싱 뭐예요? 사고 파는 거. 단타 뭐예요? 사고 파는 거. 근데 어떻게 사고 팔아?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야 그걸 알면은 뭐 신이지 뭐 워렌 버핏이 네가 워렌 버핏이냐 이런 악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어떡할 건데? 전략을 만들어야 투자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사고 파는 건데 사고 파는 게 잘못됐다고? 아니잖아요. 사고 팔아야지. 아니에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맞잖아요. 물론 이게 어렵죠. 어렵잖아요. 이게 될까? 그래서 백테스팅 하잖아요. 백테스팅. 백테스팅 하자고. 백테스팅. 과거 데이터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거죠. 백테스팅. 믿을만해? 이게 가치적화 아니야? 되겠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자, 최근에 인공지능 핫하죠? 챗GPT 핫해요? 인공지능의 근본이 뭐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 다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함이에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떻게든 미래를 예측해서 대응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맞잖아요. 자, 알파고. 엄청난 학습을 해서 이세돌을 이겼죠. 물론 이세돌이 한 번 이기긴 했지만. 자,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다 과거 데이터예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든 거잖아요. 미래를 예측해보자 하는 거잖아. 더 좋은 제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통해서. 맞잖아요? 그래서 백테스팅의 의미가 있죠. 투자에 있어서도. 왜 과거 데이터로 해요? 왜? 미래 데이터 없으니까. 미래 데이터 없으니까 백테스팅 하는 거예요. 미래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이 다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자동매매로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한다는 이야기는 백테스팅으로 검증을 해본 전략으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되게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맞죠? 아닌가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의견이 있으면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다만 비아냥거리거나 악플을 달면 저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삭제라는 게 뭐냐면 비공개 처리하는 거예요. 악플 단 사람은 삭제된지 몰라.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봤을 때. 왜냐면 남아있거든. 하지만 다른 분들은 보지 못한다. 제가 악플을 삭제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 유튜브 채널은 제 영업장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음식점에서 내가 뭐 라면을 팔았어. 근데 라면이 맛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플로 가게 정문에 라면 더럽게 맛없네 라고 악플을 달았어요. 그럼 가게 주인 입장에서 그 악플을 놔둬야 돼요? 아니죠. 삭제해야 돼요. 삭제하는 게 맞아. 삭제하고 지우자. 그래야 다음 손님이 온다. 제 사기꾼 아니에요. 아무튼. 네. 그래서 어떤 서비스 하시는 분들 악플을 내비두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차단 혹은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멘탈 관리를 위해서도 그게 좋아요. 자, 오늘 되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영상이 길어지면 또 이거 안 되니까 제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먹고 살게 된 비결이라고 말하기엔 좀 웃기다. 그러니까 방법은 꾸준하게 아웃풋을 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회사에 나오시게 된다면 꾸준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내 제품, 내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물론 뭐 은퇴했을 때 돈이 많아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제 투자 방식으로 투자해서 시스템 트레이딩 해가지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더더욱 투자는 개만아. 파이썬 자동이면 해야 되는 거죠. 네. 결론이 자꾸 이쪽인데. 아무튼 여러분 꾸준하게 아웃풋을 내시면 브랜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회사 다닐 때 회사 모르게 조금씩 콘텐츠를 쌓아나가는 게 좋겠죠. 네, 추천드려요. 저는 정말 회사 나오고 정말 야생에서 밑바닥부터 굴렀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나 저랑 비슷한 길을 걷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지금 막막해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뭐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훈훈한 장면이 제 채널에서 이 영상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바라봅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지금 제가 팔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 자신이 있어요. 부끄럽지 않다. 난 부끄럽지 않다. 잘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이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저는 되게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저도 앞으로 한 5년 뒤면은 투자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 플랜이 뭐냐면, 일단 작년에 이미 장기 투자 관점의 전략들은 얼추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몇 개 있어가지고 올해 봄까지는 바쁘겠지만 뭐 여름부터는 정말 단타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전문 트레이더가 되고 싶습니다. 전문 트레이더. 그런데 정말 차트 보고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하는 전문 트레이더. 그러려면 정말 성과가 받쳐줘야겠죠? 수익도 많이 나야 될 거고요. 물론 조심해야겠죠, 이런 거. 네. 아무튼 제 플랜이 그래요. 네. 그렇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물론 이 단타 전략 만들고 트레이더로 전향하는 게 실패하더라도 저는 이미 장기 투자 관점의 전략들을 만들어서 파이썬 자동 매매로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연 목표 수익률, 연 복리죠. 연 복리 수익률 목표는 20에서 30이에요. 매년 20에서 30. MDD 시세 낙폭은 10%대로. 실제로 작년에 이거 달성했죠. 저 작년에 연 복리 30%, 그 다음에 MDD 10%대로 투자를 잘했어요. 물론 작년에 장이 좋았긴 했죠. 올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연봉이 최소 20, MDD 10%로 방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긴 하죠. 이거는 1년이 지나봐야 알겠죠. 제가 수익 공개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물론 손실 공개도 하니까 제 콘텐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횡설수설 이어서 끝까지 보신 분들 정말 대단 박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콘텐츠 괜찮나요? 괜찮으면 이런 영상도 계속 찍어볼게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의견 주시고요. 이 영상 괜찮으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